울산을 잇는 생활정보신문 울산교차로. 집 구할 때, 점프 얻을 때 울산교차로가 있잖아. 직원 구할 때, 직장 구할 때 울산교차로가 있잖아. 각종 생활정보까지 울산교차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화요일 모닝앤 울산 시작합니다.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며 명의자들을 모은 뒤 보이스피싱 등을 일삼는 범죄 조직에 이들 명의의 대포 통장을 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특히 일당들은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 등을 노려 범행을 벌였는데 4개월 동안 유통시킨 대포 통장만 70여 개에 대가로 받아 챙긴 금액만 2억 원에 달합니다. 라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이스피싱 등을 일삼는 범죄 조직에게 대포 통장을 공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4개월 동안 개인 명의의 통장을 모집한 뒤 범죄 조직에 전달했습니다. 이들의 수법은 치밀했습니다. SNS에 계좌를 빌려주면 매월 150만 원을 주겠다는 광고 글을 올려 명의자들을 모았고, 지인을 소개하면 수당을 주겠다며 다른 대여자들까지 끌어모았습니다. 특히 이들은 불경기 속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나 주부 등을 노려 범행을 이어왔습니다. 이렇게 모은 대포 통장은 울산의 버스터미널에서 다른 지역 터미널로 향하는 버스 택배를 통해 전국으로 보내졌습니다. 도착지에서는 퀵배달과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이용해 유통조직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했습니다. 이들이 넘긴 대포 통장은 76개. 통장을 넘긴 대가로 모두 2억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통장에는 불법 도박 사이트 자금 등이 들어오고 빠져나갔습니다. 경찰은 총책과 모집책, 알선책 등 일당 66명을 검거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 등 지역 총책 2명을 구속, 모집책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통장 계좌나 선부폰 등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경우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거나 자신은 형사처벌 또는 금융거래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하는 한편 총책 A씨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를 분석해 추가 계좌 대여자와 윗선 조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울산시 복지보훈 여성국과 시민건강국은 어제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올 한해 추진할 주요 사업들을 밝혔습니다. 복지보훈 여성국은 올 한해 전년 대비 32.47%, 1,716억 원이 늘어난 1조 8,326억 원 규모의 복지 예산을 편성하고 급속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돌봄 취약 가구 확대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건강국은 울산 건강안정망 구축을 목표로 지난해보다 5.8% 증가한 762억 원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상반기까지 산재 전문 공공병원을 준공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어제 실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6일까지 6.3 지방선거에 출마를 희망하는 예비후보자 1차 신청을 마감한 결과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모두 78명이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시당은 이들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1차 심사를 완료하고 오는 27일부터 2월 초순까지 2차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시당은 또 중앙당 지침에 따라 권력집중 차단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당 공직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에 시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은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태성 국회의원은 지난 17일 동구청 중강당에서 2026 신년 의정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보고회에서 김 의원은 수행실장 김태선, 울산 동구 김태선이 바꿉니다. 2026년 더 큰 변화의 시작 등 주제별 코너를 통해 지역과 국회에서의 의정활동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 의원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영남인재 육성 및 지역발전 특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출마를 선언한 송철호 전 시장과 진보당 울산시당은 어제 실회 프레스센터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의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이 위기에 놓였다며 이에 대해 김두겸 울산시장의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송철호 전 시장은 울산 부유식 관련 핵심 사업들이 연이어 좌초 위기에 있지만 울산시는 별다른 대응이나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태 수습과 사업 정상화를 위한 울산시의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지금 필요한 것은 울산시가 책임지고 다시 설계하겠다는 정치적 결단이라면서 진보당 시당은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을 울산시 핵심 전략 산업으로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6.3 지방선거 울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성인수 전 더불어민주당 시당위원장은 어제 오전 실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성 전 위원장은 충청과 호남은 교통과 물류통합을 뛰어넘어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부산과 경남은 주도권 눈치 싸움을 하고 있고 울산시는 논의에 참여도 하지 않는 등 부울경 전체가 새로운 국토균형발전 대열에서 낙오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성 전 위원장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지역의 산업경제와 사회문화 발전의 새로운 전략의 틀로 삼아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 12년대는 어제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광역 행정통합 지원 발표에 따른 울산시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6일 총리실이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울산시는 주도권을 상실한 채 뒤늦게 논의의 테이블에 참여해야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울산시 차원의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급변하고 있는 초강력 정책에 대한 어떤 원칙과 조건으로 참여할 것인지 지방분권 강화 방안 등 거시적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회 강대길 시의원은 어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3 지방선거 동구청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강 의원은 진보의 메카인 동구 남목 1, 2, 3동에서 보수의 깃발로 3선의 시의원을 역임하면서 행정의 전반을 두루 경험했다며 이제 울산 동구를 위해 가진 역량을 펼치고 싶다고 출마 각오를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동구시설관리공단 출범과 119 안전센터 설치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당내 본선 후보는 경선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야구 최초의 시민구단인 울산 웨일즈의 초대 감독 장원진 감독을 이슈앤피플에서 만나봤습니다. 울산 스포츠 역사에 새로운 이름이 더해졌습니다. 울산에 새롭게 창단된 프로야구 구단, 바로 울산 웨일즈입니다. 그리고 울산 웨일즈의 첫 출발을 이끌 초대 사령탑 장원진 감독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누가 울산 웨일즈의 첫 감독을 맡을까 관심이 뜨거웠는데 감독님께서 초대 감독이 되셨습니다. 이 공개 모집이었죠. 어떤 마음으로 지원을 하셨고 또 감독님이 되셨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일단 처음 이제 울산 웨이즈가 창단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기존에 프로팀도 있었지만 이번에 첫 시민구단으로 울산에서 이게 시작을 했는데 뭐 제 입장에서는 일단 초대 감독이고 네. 너무 많이 하고 싶었고 그동안 준비도 많이 해왔었고요. 네. 뭐 솔직히 그 면접 볼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자리를 위해서 제가 몇 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보니까 얼마 전 선수도 선발하셨던데요. 총 35명을 뽑는데 230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그중에서 1차적으로 26명을 뽑으셨는데 1군 출신 선수들이 대거 탈락해서 이것도 화제가 됐습니다. 또 연령대도 보니까 30대는 한 명도 없다고 들었는데 자, 어떤 기준을 갖고 선발하신 건가요? 일단 저희가 첫 출발을 하기 때문에 좀 기존에 있던 선수들보다는 좀 알려지지 않은 선수들 그런 선수들이 저희 팀에 와서 활약을 좀 하고 그리고 또 좋은 성적을 내서 좀 더 좋은 무대로 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좀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런 선수를 많이 뽑았고요. 네. 뭐 이번에 테스트 때는
좀 약간 연령층이 좀 있는 선수들도 있고요. 그런 선수들 중에서 아무래도 팀을 하다 보면은 어린 선수만 있는 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신구 조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고참 선수를 좀 뽑을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앞서 1차적으로 탈락했던 선수들에게도 지금 기회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 선수들은 아무래도 이번에 올 때는 더 절실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투수, 타자, 뭐 어딜 더 뽑는다 이런 게 있을까요? 뭐 포지션별로 다 나눠져 있고요. 뭐 한쪽에만 치중되지 않고 골고루 지금 다 분포되어 있는 상태라 거기서 포지션에 맞게 저희 팀이 아무래도 인원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좀 멀티 포지션을 좀 할 수 있는 선수 그런 선수를 좀 원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감독님은 과거 오비와 두산 베어스에서 오랫동안 활약하셨던 베테랑 선수시면서 지도자 생활도 오래 하셨잖아요. 혹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지도 원칙이나 철학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남들한테 보고 뭐 선배나 이제 후배들한테 보고 배운 것도 있지만 제가 했던 게 가장 크기 때문에 저는 일단 성실 네. 그리고 운동장에서는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거를 다 보여줘야 된다. 그걸 좀 강력하게 선수들한테 주장할 겁니다. 네. 그러면 1차적으로 26명을 뽑으셨을 때도 그런 점들을 많이 보셨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번 트라이아웃 때 보면은 거의 여러 선수들도 있지만 절실한 선수들이 너무 많았어요. 네. 뭐 드래프트에 참가했다가 뭐 지명되지 못한 선수, 그리고 구단에서 방출당한 선수 이런 선수들이 다 모여서 했기 때문에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코칭 스태프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아픔을 조금씩 다 겪어본 출신들이라 좀 이런 거에 좀 선수들이나 코칭 스태프도 많이 좀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절실하게 운동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그 뒤에서라도 제가 왜 탈락했어요? 이런 선수들 안 계셨나요? 뭐 본인들은 그런 선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좀 냉철하게 이번에는 하기 위해서 테스트도 뭐 이름 없이 그냥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고요. 거기서 선수들을 뭐 골라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네. 자,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울산 웨일즈 야구단만의 색깔을 일해야 한다. 혹은 꼭 입히고 싶은 팀의 정체성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제가 뭐 프로야구 첫 감독이 됐는데 제 색깔을 하기보다는 저는 그냥 흰 도화지처럼 흰색으로 시작해서 뭐 여러 선수들이 오잖아요. 그 선수들이 이 흰색 도화지 위에서 자기 색깔을 입히고 또 그림을 그려갈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그 첫 상견례 때 보니까 이 김두겸 시장이 감독과 단장이 현장 운영에 정권을 갖고 결과를 내달라. 울산시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셨던데 정말 아낌없이 지원해주고 계신가요? 네,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요.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지난번에 시장님도 몇 번 뵀는데 그런 네.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네,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프로야구에 이렇게 시민구단으로 첫 팀이 탄생을 한 건데 이거 쉬운 게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뭐 그렇게 저희 팀을 창단해 주셨으니까 그에 뭐 걸맞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3월 20일 개막하는 KBO 퓨처스리그에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신생팀인 만큼 조급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감독님이 머리에 그리고 계신 첫 시즌의 그림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감독이 되면은 감독들의 첫 번째 목표는 우승이거든요. 네. 우승인데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첫 발을 딛다 보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 시즌을 뭐 쉽지 않게 이끌어가겠지만 그래도 성적이 나면은 좋겠지만 성적이 안 나더라도 팬들이 실망하지 않는 그런 경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첫 시즌은 그러시고 최종적인 목표가 있으실까요? 저희가 아무래도 1군이었고 퓨처스 리그만 뛰는 팀이기 때문에 저희가 좋은 선수들 뭐 육성해가지고 1군에 많이 올려보내는 게 그게 첫 번째 목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성적까지 나면은 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꼭 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울산 웨일즈를 응원해 주시는 울산 시민들 그리고 팬분들께 감독님께서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울산에서 이제 첫 프로 야구팀이 생겼는데요. 아직까지는 좀 낯설지만 그래도 앞으로 울산 웨일즈가 울산 시민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팀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뭐 울산 시민 여러분들 저희한테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또 이제 야구장에 많이 오셔서 선수들도 격려해 주시고 저도 많이 좀 격려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한국 야구 최초의 시민 구단이 울산 웨일즈가 한국 야구에 어떤 바람을 일으킬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장원진 감독님의 도전과 열정에도 박수를 보내드리고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AI 모델이 학습한 데이터와 다른 환경에서도 일관된 예측을 수행하는 능력인 강건성을 높이는 조건이 수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유니스트 인공지능대학원 윤성환 교수팀은 원본 데이터에 미세한 변형을 가해 원본 데이터 주변을 촘촘히 채우는 근접 지지 증강 방식이 AI의 강건성을 높인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이번 연구로 밝혀진 AI의 강건성 향상 조건은 자율주행이나 암 진단 등 데이터 분포가 자주 바뀌는 환경에서 신뢰할 수 있는 AI 모델을 만드는 데 활용될 전망입니다. 울산박물관이 지난해 5월부터 운영 중인 가상도심항공교통 UAM 체험시설인 울산 라이징포트가 운영 개시 7개월여 만에 누적 체험 인원 10,000명을 넘어서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박물관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누적 체험 인원은 1,421명으로 지난해 5월 1,200명에 이어 7월 4,600명, 10월 8,900명 등 꾸준하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울산 라이징포트는 정기 휴관일인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과 휴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 중입니다.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설 명절 기간 관광객과 귀성객이 많이 찾을 걸로 예상되는 국가 어항과 항만 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B&K 금융그룹 계열사인 경남은행과 부산은행이 설날을 맞아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1조 6천억 원 규모의 설날 특별대출을 실시합니다. 유니스트가 오는 29일까지 울주군 17개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숙형 과학 캠프인 울주군 과학 멘토링을 진행합니다. 울주군이 올해 울주효 헤어숍에 참여할 신규 업소를 26일까지 모집합니다. 울산상공회의소가 제26기 울산 최고경영자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오늘 울산은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5도까지 오르면서 종일 코끝 시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울산에는 건조주의보와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울산은 맑은 하늘 보이겠지만 북쪽의 찬 공기가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한겨울의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겨울철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위생과 옷차림에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울산에 해지는 시각은 오후 5시 37분입니다. JCN 모닝앤 울산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